지금 당장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그 숫자를 지키려 밤새워 일하고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 노후를 쏟아붓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는 당신의 그 성실함이 곧 가장 무의미한 짓이 될 거라 경고합니다. 노력의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묘한 시대가 2026년 바로 올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80억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똑똑한 AI가 탄생하고 20년 공부한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는 로봇이 3천만 원대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노동이 사라지고 물가가 바닥을 치며 정부가 매달 수백만 원을 꽂아주는 풍요의 시대가 온다면 당신의 저축은 과연 자산일까요? 아니면 타버릴 종이조각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믿어온 생존의 법칙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움켜쥐어야 할지 그 잔혹하고도 찬란한 미래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폼페이의 최후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그 도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빵을 굽고 귀족들은 목욕탕에서 정치를 논하고 아이들은 돌바닥 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땅이 조금씩 울리고 하늘 색깔이 변해가는데도 그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일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칙 속에 도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2026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폼페이와 닮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쓰고 퇴근길엔 치킨 한 마리에 위로받으며 잠이 듭니다. 성실함이 미덕이고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오래된 신화를 붙잡고 말이죠.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이미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지각변동, 바로 특이점이라는 화산이 폭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특히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같은 선구자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아니, 경고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부의 원천은 노동이 아니라 연산과 에너지로 이동한다. 오늘 하루 경제학에서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취업이 힘들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비운들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노동의 종말부터 교육의 붕괴,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키트인 자본 시스템까지 오늘 영상은 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개 낀 미래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공포, 바로 뇌의 가치 하락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해온 성공 방정식은 단순했습니다. 공부해라. 남들보다 더 많이 외우고 더 빨리 계산하고 더 논리적으로 사고해라. 그러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어 보호소득을 보장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데가 희소했기 때문입니다. 희소한 것은 비싸다. 이것이 경제학의 제1원칙 아닙니까? 하지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 공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능은 이제 희소하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돗물처럼 스위치만 켜면 콸콸 쏟아지는 유틸리티가 되었습니다. 여기 여의도 증권가에서 10년 넘게 에이스로 불리던 애널리스트, 가상의 인물 박수석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석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유학을 다녀오고 매일 새벽 5BC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전 세계 시황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숨겨진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 그래서 그는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 넥서스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이 도입됩니다. 박수석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엑셀이나 좀 빨리 돌리겠지. 시장에 공포와 탐욕을 읽는 건 인간만의 영역이야.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딱 3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중동 지역에서 전쟁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박수석과 팀원들은 비상회의를 조직하고 외신을 번역하고 과거 유가 데이터를 찾아 엑셀을 돌리며 꼬박 이틀 밤을 새워 3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넥서스는 어땠을까요? 리스크 발생 뉴스가 뜨자마자 전 세계 100개국 언어로 된 뉴스, 소셜미디어, 위성사진, 원뉴스 동선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동시에 크롤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50년간 있었던 모든 전쟁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 리포트 분량은 무려 200페이지. 심지어 박수석 팀이 놓친 히토리 공급망의 미세한 균열까지 지적하며 완벽한 투자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박수석이 느낀 감정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갈고 닦은 나의 뇌가 저 기계에 10초만도 못하구나. 클라이언트는 냉정합니다. 박수석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1000분의 1인 AI 모델을 쓸게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금융권만의 이야기일까요? 판례 수만 건을 1초 만에 뒤져 승소 확률을 계산하는 AI 변호사. 환자의 MRI 영상에서 0.1mm의 암세포를 찾아내는 AI 의사. 우리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이 우대받던 시대에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최고다라는 부모님의 조언이 자녀를 타이타닉호에 태우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시대. 이것이 첫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도 하루 경장님, 머리 쓰는 건 그렇다 쳐요. 하지만 몸 쓰는 건 다르지 않나요? 로봇이 배관을 붙이고 택배를 나르고 이용을 하는 건 아직 멀었잖아요. 많은 분이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어려운 계산은 기계에 쉽지만 인간에게 쉬운 걷기나 물건 짚기는 기계에 어렵다는 이론. 하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등장하면서 이 역설조차 깨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이천에서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 대표님의 사연을 각색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의 하루는 사람 관리로 시작해서 사람 관리로 끝납니다. 오늘 갑자기 모명이 안 나왔어요. 누가 박스 나르다 허리를 삐끗해서 산재 신청한대요. 내년에 최저임금 또 오른다는데 어쩌죠? 이 대표님에게 인간 노동자는 고마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불확실성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사 방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50대가 투입됩니다. 이 대표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둔한 기계가 유리병이 든 박스를 안 깨먹고 나를 수 있을까?
하지만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로봇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도 점심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상사가 안 볼 때 요령을 피우지도 않고 동료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손가락 관절로 계란을 집어 옮길 만큼 섬세해졌는데 힘은 10배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비용입니다. 한 명을 고용해서 하루 8시간 일을 시키려면 최저시급, 주유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식대, 작업복 비용까지 월 300만 원은 좋게 듭니다. 그런데 로봇은요? 일론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로봇 한 대를 양산할 때 가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 2,6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5년 쓴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하면 한 달 비용은 40만 원 수준입니다. 전기 쓰는 시간당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월 300만 원 대 월 50만 원, 효율은 200%. 자본주의 논리 앞에서 이 승부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인간 노동을 쓰는 건 이제 비효율을 넘어 배임에 가까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노동가치 영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유토피아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예언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끔찍하면서도 희망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고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에는 일이 선택사항이 된다.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로봇과 AI가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제학에는 디플레이션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물건값이 싸집니다. 극단적으로 상상해봅시다. 농사는 AI 로봇이 짓습니다. 트랙터도 자율주행, 비료 뿌리는 드론도 자동화입니다. 인건비가 0원입니다. 그럼 쌀값, 배추값은 지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 될 겁니다. 집은요? 3D 프린터와 건축 로봇이 24시간 내내 집을 찍어냅니다. 건축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 먹고, 자고, 입기 위해서인데 그 생존 비용 자체가 공짜에 가깝게 수렴하는 세상. 그래서 머스크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그 천국이 오기 직전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지만 법과 제도,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달팽이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졌는데 아직 정부의 보편적 고소득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그 5년에서 10년의 공백기. 이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극명하게 두 계급으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계급은 로봇과 AI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 이들은 로봇이 벌어다주는 막대한 부를 누리며 우주여행을 가고 생명 연장의 꿈을 꿀 것입니다. 두 번째 계급은 생산 수단 없이 오직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잉여 계급.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삶의 주도권을 잃고 무기력하게 데이터만 소비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자본가가 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하루경제왕님, 저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1억짜리 로봇에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자본가가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생존 솔루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머스크의 철학적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99.9%라고 믿습니다. 40년 전의 핑퐁 게임과 지금의 초고화질 3D 게임을 비교해보세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미래 인류는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시뮬레이션 우주를 수십억 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중 하나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게임이라면 여러분은 NPC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플레이어로 사시겠습니까?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 플레이어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똑똑하고 지치지 않는 존재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 투자입니다. 많은 분이 주식을 도박처럼 합니다. 어떤 종목이 대박날까? 옆집 철수는 코인으로 10배 벌었다던데? 여러분, 이건 경마장에서 어떤 말이 1등할지 맞히려는 도박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 말이 아니라 경마장 그 자체를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를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주식 묶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실적이 나쁜 기업,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은 지수에서 가차 없이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들이 알아서 채웁니다. 2030년 AI 시대의 패권이 구글에게 있을지, 오픈AI에게 있을지, 아니면 저기 허름한 차고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름 모를 스타트업에게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머스크조차도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스닥 100이라는 바구니를 들고만 있다면 그 안에서 누가 1등을 하든 그 과실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사라지니 기업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막대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로봇에게 월급을 주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 즉 지수 투자자들에게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생산성 폭발의 과실을 따먹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동소득이 사라지는 대신 자본소득, 시스템소득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만 여러분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히 의대 공화국이라 불릴만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미적분을 풉니다. 공부해서 의사 되라, 판사 되라,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입시 위주 교육은 마치 자동차가 발명되고 있는데 아이에게 최고급 말 한 장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안장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자수를 놓아도 사람들은 자동차를 탑니다. 마부 자격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학위 뒤에 숨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최고의 지식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능력을 증명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4년이라는 시간과 수천만 원의 학비를 낭비하는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 AI가 진단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에 암기 위주의 의학 지식이 무슨 힘을 쓸까요? AI가 판례를 분석하는 시대에 법전 암기가 무슨 소용일까요? 그런데도 아이 학원비로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쓰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돈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요?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라는 부모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위로 비용인가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학원비 200만 원 중 절반만 떼어서, 아니 30만 원이라도 떼어서 아이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에 넣어주세요. S&P 500 지수를 사주세요. 너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게임기 사줄게가 아니라 너 오늘 생일 선물로 애플 주식 1주, 테슬라 주식 1주를 샀어. 네가 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 천재들이 너를 위해 밤새 일해서 돈을 벌어줄 거야 라고 가르쳐주세요. 복리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월 50만 원씩 연평균 수익률 10%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원금은 1억 2천이지만 복리가 붙으면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30살이 되면요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30살이 된 아이에게 너 좋은 대학 가라며 낡은 졸업장을 쥐어주는 것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여기 네가 평생 기댈 수 있는 10억짜리 자본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일기점 시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노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본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등기권리증입니다. 남들이 만든 정답을 외우는 아이가 아니라 왜? 라고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제1원칙 사고를 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짙은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습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노후가, 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안개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을 때 지도를 가진 사람은 먼저 출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특이점 시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하루경제학의 3가지 행동 강령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월급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자본가 마인드를 장착하십시오. 내 노동력의 가치는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십시오. 기분 나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하고 그 돈으로 생산수단을 사모으십시오. 명품 가방을 사는 건 내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이고 명품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 남의 돈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특별 종목 대박을 노리지 마세요. 엔비디아 다음 타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시장 전체를 사버리세요. 지수에 투자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힘 그 자체에 올라타십시오. 적립식 투자는 지루해 보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교육의 정의를 다시 쓰십시오. 국영수 점수보다 중요한 건 금융 문맹 탈출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원리,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아이와 함께 실전 투자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생존 DNA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은 이미 발사되었습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탑승하지 않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류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도 사람들은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며 두려워했지만 결국 우리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번 AI 혁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 변화를 인정하고 올라탄 사람에게만 말이죠. 오늘 하루경제학이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인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 판이 바뀌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그 새로운 판의 주인이 되면 되겠구나.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아낀 커피값 한 잔이 10년 뒤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거대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